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의회가 밀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전면 공개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박수기 광주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전면 공개 등이 담겼습니다.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따라 8개 기관을 4개로 통폐합하는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 5일제 근무 형태 변화와 정년 연장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외인 선발 투수 2명을 모두 교체하며 가을 야구를 향한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따라 8개 기관을 4개로 통폐합하는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통합기관 출범도 예정하고 있는데요. 내부는 아직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의 칼을 빼든 것은 민선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영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24개 기관을 20곳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 방망 경영과 채용 비리, 갑질 등 윤리적 문제가 빈발하면서 시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첫 통합기관은 이르면 다음 달 출범합니다. 상생 일자리 재단을 흡수해 몸집을 키운 경제고용진흥원은 이달 중으로 첫 기관장 선정까지 마무리해 8월 중 새 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과학기술 R&D를 육성하는 과학기술진흥원도 도시의 대표 산업을 키우는 광주 테크노파크와의 통합을 위해 최근 기관 청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돌봄 사업을 총괄하게 될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 통합도 기관별 이사회를 거쳐 다음 달 대표이사 인사청문회까지 마치면 늦어도 9월 외형적 결합이 가능해집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관광재단도 오는 12일 조직해산과 기관통합 이사회 의결을 시작으로 광주 관광공사로 탈바꿈하기 위한 본격 절차에 돌입합니다. 중복 기능을 하던 기관을 통합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던 광주시의 계획은 그러나 시작부터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산이 줄이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슬림화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일의 성격이 좀 더 선명해진다든지, 전문화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번 통합은 외형적 결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관의 기능과 인적 구성, 예산 등은 손대지 않고 조직을 먼저 결합한 뒤 차차 내부적으로 통합을 꾀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당사자들은 당장의 갈등 표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전력 수합에 불구하고 시간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강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간만 해도 이제 보이지 않는 갈등도 생길 거고. 조직의 성격과 체계, 급여 등 근로 조건이 모두 달라 통합 초기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되고 또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신분 불안하지 않고 더욱더 사익이 올라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후에도 직원들의 불이익은 없게 하겠다던 강기정 시장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세밀한 행정 추진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전면 공개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전면 공개와 도시계획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다만 회의 공개 시 부동산 투기 유발과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는 제한한다는 단서 조항을 함께 달았습니다. 어제는 종일 찌는 듯한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오늘은 강한 장맛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현재 일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이미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나머지 지역들도 점차 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또다시 강한 비구름대가 다가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당 5mm 안팎의 약한 비만 이어지고 있지만 빗줄기는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은 내일까지, 남해안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으로 예보된 상태고요. 특히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 또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세찬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온은 크게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큰 차이 없는데요.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가운데 한낮 기온은 25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무려 8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휴일이나 정년 같은 근로 조건은 월급쟁이 근로자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 5일제 근무 형태 변화와 정년 연장 등 근로 조건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초기 단계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로 국내 주식시장을 선도하는 삼성전자. 지난달부터 주 5일제 근무에 익숙했던 근무 형태에 변화를 주는 의미 있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광주 공장을 비롯한 전 사업장에서 월 1회 주 4일제 근무에 들어간 겁니다. 매달 필수 근무 시간을 채워야 하고 교대 근무 형태의 생산직은 아직 예외로 한다는 단서는 붙었지만 급여일이 낀 주 금요일에는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몇 달만 지나고 정착이 되면 가족과도 또 계획적인 여가 활동 계획도 수립하고 풍요롭게 그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워라밸을 추구하는 근로자와 단축과 유연근무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추가 수당 등 비용을 줄이려는 사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인데 오랜 동안 노동계의 주요 이슈의 하나였던 주 4일 근무제가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2003년 주 5일 근무제를 처음 시행한 금융권은 물론 다른 기업들의 근무 형태에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임단협을 시작한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노사는 정년 연장을 놓고 의견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노조 측이 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64세까지 늘릴 것을 교섭안으로 제시해놨기 때문입니다. 퇴직 이후 고령화 노후 대책이 필요하여 국민연금 수령 전년도까지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아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침과 맞물려서 올 임단협에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재계는 올해도 법정 심의 기간을 넘겨 맞붙어 있는데 양측의 간격이 워낙 커서 상당한 진통과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저지대 주택과 아파트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면 집중호우 때 침수에 대비할 수 있는데요. 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을 대부분 지원해주는 사업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올해는 광주에 설치돼야 할 물막이판이 하나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장마가 다 끝나고 나서야 설치될 상황이라는데 어떤 사정인지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주 닷새 동안의 장마로 주택과 상가 등 100여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로 저지대에 있는 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상습 침수구역 주민들은 비가 온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걱정이 큽니다. 한 300mm 엊그제처럼 많이 와버리면 강유천이 많이 범람할 정도로 와버리면 좀 위험하다고 봐야죠. 옛날부터 좀 그랬어. 행정안전부는 상습 침수구역 피해를 막기 위해 물막이판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주택가 지하 주차장 입구에 규격에 맞는 물막이판을 설치해 침수 피해를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최대 높이 50cm의 높이로 설치할 수 있으며 시와 구에서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광주에는 침수 위험이 높아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아파트와 주택은 모두 41곳, 지하 주차장은 73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올해 물막이판 설치는 단 한 곳도 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5월 각 구청에 예산을 집행했지만 업체 선정 과정이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겁니다. 평상시였다면 촉박하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몰리니까 이제 촉박한 거죠. 업체가 많지 않으니까 업체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물막이판이 제작되더라도 일부 아파트에는 설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설치를 꺼리면서 차라리 관리가 편한 모래주머니를 쓰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수요조사할 때는 한다고 했다가 이게 회의해보고 결론적으로 최종 이제 자부담이랑 저희가 안내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필요 없다. 각 자치구는 이번 달 내로 물막이판 설치를 끝낼 계획이지만 장마는 그 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자치구의 장담대로 7월 말에 설치가 끝난다면 8월과 9월에 오는 태풍 피해라도 막을 수 있지만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광주시의 각 자치구 늑장 행정에 주민들은 또다시 침수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2019년 고흥군청이 신청사로 이전하고 이 자리에 600년 전 관할을 복원한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됐습니다. 군청이 빠져나가면서 원도심 공동화를 걱정했던 인근 주민들에게는 문화와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읍 내 옛 고흥군청이 있던 7,000제곱미터 부지에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됐습니다. 군청 한켠에 밀려 잊혀져 가던 존심당을 말끔히 정비하고 그 옆으로 흥양정을 신축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2019년 군청이 이전한 이후 4년 동안 4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과거 흥양형 관아가 복원됐습니다. 고흥 존심당은 나주에 있는 금성관과 함께 조선시대 지방 관아의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역사 자료입니다. 600년 전 객사와 존심당, 남희류가 있던 자리까지 흥양형 예터와 관아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관아 학술 연구 용역까지 꼼꼼하게 마쳤습니다. 조선시대 관아의 물류였던 남이루가 현재 봉황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남이루를 이곳으로 이관을 하게 되면 존심당, 아문, 남이루가 제 모습을 찾아서 역사문화공원 조성이 제대로 완료가 됩니다. 군청사가 빠져나가면서 다양한 요구와 제안이 있었지만 고흥군은 도심 속 근린공원 개념으로 관아 복원을 선택한 겁니다. 역사문화공원이 들어서면서 낙후된 시골 마을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고 주변 상권이 더 활성화되기를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청이 세청사로 이전한 뒤에 빈터만 남아 있어서 보기도 좀 아쉽고 그리고 또 몇 년간 공사로 인해서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평소 이 부분이 산책하고 막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했었어요. 오늘 이곳 준공과 더불어 구도심 활성화도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고흥군은 앞으로 경찰서가 군청 옆으로 이전하게 되면 관공서 재배치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역사정의 시민 모금에 일주일 만에 2억 원이 넘는 모금액이 모였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를 기준으로 2,700건, 모금액은 2억 350여만 원에 달합니다. 참여한 시민들 가운데는 아끼던 아코디언을 팔거나 결혼식 축의금을 낸 신혼부부도 있습니다. 한편 외교부가 각 지방법원에 배상금 공탁을 걸고 있지만 광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 전주지법에서도 공탁금 불수리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참의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댁에 방문해 사죄와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의당과 강제동원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일본의 참의원인 사회민주당 오츠바키 유코 의원은 양금덕 할머니를 찾아뵙고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일본 정치인으로서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코 의원은 오늘 저녁 강제동원 시민모임과 간담회를 가진 뒤 내일 오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지역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빠르게 대응해 골든타임을 지키는 건데요. 현장을 즉시 포착하고 사고나 범죄를 예방하는 인공지능 CCTV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사건, 사고 예방 등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데요. 대전문화방송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힙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닥에 쓰러진 지 5분 만에 119 구급차가 도착, 환자를 이송합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에 술에 취해 인도와 차도 사이에 위태롭게 앉아있던 남성. 잠시 뒤 경찰이 출동해 대응합니다. 모두 CCTV가 자동으로 이상 징후를 포착해 큰 사고를 막은 사례들입니다.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경보를 울리고 CCTV를 조작하는 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AI입니다. CCTV 영상 속에서 배회나 침입, 싸움, 쓰러짐, 밀집도 등 수상한 움직임을 탐지해 자동으로 경고가 뜨는데 무엇보다 빠르게 대응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징후가 탐지되면 영상과 함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가 되고 필요하다면 군부대까지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세종시의 경우 지역 내 설치된 2,800여 개의 CCTV를 6명의 인력이 24시간 지켜봐야 하는데 현재 600대를 인공지능 CCTV로 교체했고 올해 100대를 추가 교체할 계획입니다. 제천 방축 전에 지금 현재 CCTV가 좀 설치가 되지 않았었어요. 거기에 저희가 CCTV를 좀 설치를 하고 거기에 다 AI 기반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된 인공지능 CCTV의 보급률은 현재 24% 남짓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전국의 모든 CCTV를 지능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만큼 사건 사고 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경주 쪽샘 유적 발굴 현장에서 삼국시대 유적으로는 매우 드물게 사람의 머리카락과 머리 장식 흔적이 발굴됐습니다. 실제 비단벌레 날개로 만든 말다래 등 화려한 부장품들도 함께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무덤의 주인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신라 공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포항문화방송 장미쁨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제 비단벌레 날개로 복원한 비단벌레 꽃잎 장식 직물 말다래입니다. 이렇게 광택이 나는 화려한 장식은 신라 고분 가운데서도 최고 등급의 무덤에서만 확인됩니다. 찬란했던 신라 공예 기술의 우수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인도네시아에 서식하는 비단벌레 표본 400개를 구입해서 날개를 분리하여 제작하였고요. 실제 유물과 동일하게 금동태를 말아 비단벌레와 연결하고 금동판과 실로 고정하였습니다. 금구슬과 은구슬, 남색 유리구슬이 4줄로 꿰어진 화려한 가슴걸이와 팔찌, 반지 등은 신라 왕족의 장신구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일반 성인 여성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10살 전후의 여자아이, 어린 공주의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전형적인 출자형 장식과 이렇게 수식을 다룬 금관인도 굉장히 작은 크기라는 걸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특이한 것은 이 무덤에서 출토된 5cm 정도 되는 작은 머리카락 조각입니다. 삼국시대 사람의 머리카락이라고 하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보존이 잘 돼 있었는데 이 머리카락을 비단 같은 직물이 감싸고 있는 모양도 확인됐습니다. 5cm밖에 안 되는 조각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직물들을 이렇게 가닥가닥해서 직물로 감싼 형태. 그래서 아마 당시 신라인들의 헤어스타일도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3가지 색의 실을 사용한 직물 등 삼국시대 만들어진 실제 직물이 최초로 발견돼 당시 사회문화에 대한 중요한 연구자료로 평가됩니다. 문화재청은 비단벌레 말다래와 머리카락 등 뜻깊은 유물을 품고 있는 신라 공주의 무덤, 쪽샘 44호분의 공식 명칭을 연말쯤 공모전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광주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부모에게 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광주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2017년 출생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을 소득에 관계없이 9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같은 연령의 아동 6천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외인 선발 투수 2명을 모두 교체하며 가을 야구를 향한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기아 구단에 따르면 외인 용병 투수 메디나에 이어 쇼 앤더슨을 웨이버 공시하고 대만 리그에서 뛰는 마리오 산체스와 지난 시즌 기아에서 활약했던 토마스 파노니와 연봉 28만 달러, 35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 산체스는 올 시즌 대만에서 8승 1패, 평균 자책점 1.44로 안정적인 제구와 경기 운영 능력을 갖췄습니다. 또 지난 시즌 기아에서 3승 4패, 평균 자책점 2.72를 기록했던 파노니는 올 시즌 미국 마이너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해왔습니다. 어젠 종일 찌는 듯한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절기 소서인 오늘은 또 강한 장맛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미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나머지 지역의 특보도 점차 발효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정체전선이 다가오면서 지금은 시간당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빗줄기는 오전 중에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 내일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남해안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도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특히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 또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큰 차이 없습니다. 아침 기온 2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 25도에 그치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 무려 8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도 26도에 그치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24도, 여수의 낮 기온도 24도로 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더운 날씨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까지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